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가 마지막 저점인 지금부터 급성장하는 HBM 세계 1위가 될 이 주식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9천 명이 들어와서 직접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시장 브리핑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종목을 장 초반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 드려요. 그래서 보면은 8월 7일 오늘 같은 경우도 9시 땡 하자마자 말씀드린 게 화성 밸브였죠. 대왕고래 쪽에 호재가 떠서 상당히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자, 화성 밸브가 실제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 8월 7일 시가는 7%에서 시작해서 23%까지 재빠르게 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공유해 드렸죠. 9시 1분에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한국가스공사가 이게 지금은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보시면 9%까지 올라갔고,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 5%대 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녹십자도 말씀드렸습니다. 9시 14분에 공유해 드렸죠. 네, 녹십자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보면은 이미 5% 상승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한 7%까지 갔다가 5점 몇 %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상승 흐름이 아주 좋아요.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죠. 요 8월 7일 방송에서, 그쵸? 그래서 장 초반에 잡으신 분들께서는 고스란히 이 상승분을 다 드셨겠는데,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도 말씀드렸죠. 9시 18분에 공유해 드렸고요. 자, 액세스 바이오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상한가가 버렸죠. 아주 급등했고요. 요것도 우선은 주말 동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 하나죠. 자, 그리고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브리핑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유투바이오도 말씀드렸죠. 유투바이오도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19.5%까지 올라갔고,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 9%대 상승이 나왔을 때 공유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파마 리서치를 10시 34분에 말씀드렸고요. 파마 리서치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 1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브리핑뿐만 아니라 단타하실 때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무료로 당장이라도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 전에 오보가 하나 떴죠. 로이터에서 오보를 냈고요. 자, 삼성전자의 5세대 HBM 8단짜리죠. 이게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부인을 했습니다. 오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8시 11분에 나왔었고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로이터 말고도 7월 달에 7월 23일이죠. 이제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HBM3가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 요것도 삼성전자가 즉각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기업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바로 부인을 했고요. 이 최종 품질 테스트가 아니라 이 전 단계가 있어요. 그걸 통과하고 이제 최종 품질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인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소식과는 별개로 오보죠. 오보와는 별개로 HBM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하반기 제품 공급을 늘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얘기입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앞으로의 HBM에 대한 호재는 연달아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메모리 전략기획 장인 김재준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 8단 제품의 고객사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3분기 양산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9월 달 안에 이슈가 하나 더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짜리 HBM도 램프업 준비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램프업이라는 것은 양산할 수 있는 이 설비 시설을 싹 다 갖췄다라는 거거든요. 이 공정 단계를.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12단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달릴 준비는 됐으니까 휘슬만 불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고객사들의 요청에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 공급 확대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2배를 넘어서는 공급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멈출 생각이 없죠. 역시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 AI 칩을 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멈출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AI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뭐 100조 규모의 투자를 또 하기도 했고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뭐 GPU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TPU라든지 새로운 AI 칩 제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주는 메모리는 당연히 HBM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GPU가 시장을 독점을 했던 것처럼 HBM이 이제는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었던 요 대만의 오보, 그리고 로이터의 오보, 이 오보가 떴다라는 게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그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HBM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도 그렇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370조를 현금화를 했고 역대 최대 규모로 이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현금을 슬슬 모으기 시작했는데 다음에 무엇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래서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면은 AI 칩은 너무 과열이 되어 있고, 그렇죠? 나스닥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은 다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한국 시장에 있는 HBM의 제품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에 지금 주식들이 다 싸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또 제가 이전에 언급을 좀 해드렸죠. 미국 정부에서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 보조금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월요일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샤메 지표가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정부에서 고용률을 조금 더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에게 보조금을 쥐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역시나 오늘 이런 이슈가 떴죠.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5조짜리예요. 5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서는 뭐 메모리 패키징뿐만 아니라 R&D, 연구 개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한 것은 1조 규모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은 이번에 나온 이 실업률을 봤을 때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요거는 그쵸, 8월 5일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자, 긍정적인 시사점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이런 게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그쵸, 지금 수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이 K칩스법이 나왔을 때부터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미국의 공장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효과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이 HBM, 우리나라 HBM을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HBM을 중국에 못 팔게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뭐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호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도 삼성의 HBM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우선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니까 중국은 AI 칩을 만들기에는 미국이 너무나 제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HBM 연합이었어요. 이 4월 26일에 뜬 기사고요. 화웨이를 포함을 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HBM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리튬도 그래요. 리튬 강국이 된 것도 정부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그렇죠. 태양광 패널도 독점적으로 시장에서 힘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인데, 이번에 HBM도 지금 패권을 가지고 오려고 지금
이 연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2026년까지는 자체 기술로 HBM 메모리를 개발하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미국이 바로 견제를 한 거죠. 이번에 중국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도록 이 새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 발표는 이제 9월 말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마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HBM이 중국에 이제 수출을 못하도록 최신 HBM이죠, 특히.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20% 정도를 이제 팔고 있어요, HBM 중에서.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20%는 중국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점유율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재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가격이 또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HBM의 희소성이 더 상승하는 시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악재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외신이라든지 미국 정부라든지 이 HBM에 대한 견제가 이전에 GPU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GPU도 이전에 사재기를 하는, 아직도 그렇죠. 사재기를 하는 기업들이 많고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이제는 이게 HBM에 불똥이 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먹거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많이 떨어진 이 타이밍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은 이 벤처 캐피탈 기업들 있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GPU를 사재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PU를 사서 벤처 캐피탈 투자사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워낙에 비싸니까 비싼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고 이제 월 얼마를 받으면서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앤드리슨 호로비츠라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H100 이거 한 3-4천 하죠. 요거를 수천 개 사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거의 뭐 화폐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GPU가. 자, 그래서 요런 상황도 우리가 꽤나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잘 보시면은 AI 시장이 향후 6년 뒤에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해요. 지금은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280조 수준이 되는데 280조 시장. 이 향후 6년 뒤에는 1조 5,910억 달러. 그러니까 2,000조까지 불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할 길은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기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또 HBM은 어마무시하게 당연히 또 많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HBM의 몸값이 높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슬슬 AI에 대한 제품도 나오고 있고 이제야 경쟁 구도로 들어갔어요. 그쵸? 엔비디아가 독점하다가 이제야 라이벌이 생기기 시작했고 애플도 이제 인텔리전스를 이제야 탑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다양한 고객사들이 나오면서 시장 캐파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엔비디아 하나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 캐파가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이 생기면서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게 요거라는 거죠, HBM. 그래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같이 성장할 겁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도 몇 개 끼어들겠죠. 아무튼 투자 초기 단계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바고요. 자, 그에 따라서 D램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해 거의 53%나 가격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또 35%가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BM의 가격은 훨씬 더 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재기를 또 시작을 한 단계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D램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호재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 수출 제한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만 없다면은 정말로 탄탄대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저점인 당장 잡아야 하는 이 HBM 시장을 독점할 주식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고요. 정말로 좋은 자리가 온 HBM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또 저항이 나올지까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진짜로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만 인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새벽 6시에 올라가는 아침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 8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에는 8월 7일이죠. 이 녹십자가 있었죠. 녹십자. 주가가 이렇게 됐고요.
말씀드렸을 때의 캔들이 딱 여기였는데 오늘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죠. 7%.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말씀드렸어요. 이 CDMO 쪽인데 CDMO 쪽을 잘 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9%꽉 채워주는 상승이 나왔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화공영도 있었습니다. 이화공영. 요거는 보합이고요. 그리고 흥하이온은 좀 떨어졌죠.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보면은 5%나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저는 좀 열어두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분할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8월 6일 아침 방송에서 8월 6일 이때 스페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페코가 말씀드리자마자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가 나왔죠. 그렇죠?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 이 스페코 말고도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이 하나 시스템도 그렇죠. 하나 시스템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투바이오 유투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19%가 올랐죠, 얘가. 자,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대성에너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뭐 이틀 연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꽤 많이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전으로 가자면은 월요일 8월 5일 같은 경우는 이때 증시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대낙폭이 나왔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YC였죠. YC를 대장주로 말씀드렸고 이때가 그러니까 이날이에요. 이날 영상을 찍은 거죠. 20% 넘게 떨어졌을 때 말씀드리자마자 다음 날에 갭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때 담았다면 어때요? 오늘의 갭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었겠죠. 오늘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보면은 현대차랑 이 삼성전자를 후속주로 들였습니다. 후속주로. YC가 사실 몸집이 가장 작은데 후속주로 들인 것은 우선은 주식은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그렇죠. 현대차도 좋아요.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8월 4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엑세스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엑세스 바이오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상한가 나왔죠. 역시 이때는 진단키트 종목들을 잘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엑세스 바이오 말고도 수젠텍도 말씀드렸죠. 수젠텍도 꽤나 잘 올라가고 있다. 8월 4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16% 한 번 상승, 24% 한 번 상승, 오늘은 10%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저항가 9,800원으로 드렸는데 9,600원까지 딱 찍으면서 거의 도착했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도 같이 말씀드렸죠. SD 바이오 센서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21%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다. 자,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를 짧게 보려면은 어디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냐면 잠깐 볼게요. 11,500원 1차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500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11,500원을 1차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윗꼬리가 딱 생겼죠. 750원이 최고점인데 그래도 거의 뭐 가슴팍에서 잘 잡아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8월 2일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요 진매트릭스도 말씀드려 놨었어요. 진매트릭스가 요것도 상한가 나왔죠. 그쵸? 말씀드려 놨었던 종목들이 증시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자, 엘컴텍도 말씀드렸죠. 엘컴텍도 8월 2일에 말씀드렸고 이게 8월 5일에 바로 급등했죠. 이제 증시가 많이 폭락했는데도 엘컴텍은 좋은 모습이 나왔었죠, 이때는. 자, 그리고 8월 1일에는 PCL을 말씀드렸었어요. PCL도 잘 갔고요. 8월 2일에 요거는 하루 만에 뭐 급등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번에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아주 좋으니까. 자, 그리고 국제약품도 같이 말씀드렸었죠. 국제약품이 요것도 이제 뭐 하루 만에 올라왔었어요. 8월 2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 월요일에 엄청나게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랩지도 있고요. 뭐 너무 많이 봐서 요거는 건너뛸게요. 우선 뭐 좋은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7월 말부터 해가지고 랩지노믹스부터 뭐 오늘 아침까지 종목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봤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번 영상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어디에서 또 막히는지 이 기술적 차트도 제가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투자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은 세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의 대장은 테크윙입니다. 자, 현재가는 42,950원이고요. 저한가는 56,500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국내 후공정 핸들러 관련해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HBM용의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입지를 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했죠. 지금도 3분기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뉴스죠. 마이크론과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해서는 앞으로 호재가 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 정부에서 마이크론을 또 얼마나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HBM을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이 된 이 테크윙이 주가가 꽤나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국내 메모리 후공정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었어요. 어떤 위원회냐면은 내년 중반까지 D램이나 HBM에 대한 이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3분기부터 요쪽에 실제 장비를 발주를 하면서 물량을 더 늘리려고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캐파를 2배가량 늘려버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이 된 이 반도체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크윙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윙의 일봉입니다. 요새는 주가가 잘 가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HBM의 수혜를 좀 받으면서 정말로 고공행진, 말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악재 이슈에 AI 버블론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재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렇죠? 쭉 빠진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번에 과대 낙폭이 나왔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번에 특히 오늘의 캔들이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 윗꼬리가 여기를 지금 소화를 해냈다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갭하락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윗꼬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디를 터치해주고 있냐면은 여기 음봉의 종가를 소화를 해주고 있죠. 이 물량을 계속 터치를 해주면서 저점은 계속 올라갑니다. 라는 것은 매도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급락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조만간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승 추세를 그려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바닥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 HBM 이 테스터 핸들러가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은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참고를 해둬야 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워낙에 또 이번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그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AI 버블론이라든지 악재가 겹치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아시아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름 휴가 세일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움직임을 분봉으로 보시면은 얼마나 힘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딱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잘 보면은 많이 꺾였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는 당연히 그쵸? 쭉 꺾였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다가 여기서 많이 꺾였죠. 쭉 빠지면서 저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갭 상승이 나오나 싶었는데 여기서 또 주가가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요 양봉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냐면은 요렇게. 그럼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매도가 세겠죠. 근데 요 구간을 지금 어떻게 소화를 했습니까? 한 번에 돌파했어요. 여기에서 거래량을 많이 주면서 돌파를 거의 인위적으로 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계속 터치를 해주면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꽤나 나오니 물량을 봤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매수가 채워주면서 여기에서 힘을 더 주면서 돌파를 시켜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기 위한 시도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종가 때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10분봉인데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종가 때까지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순수한 매수만이 이렇게 남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 별로 없어요. 자, 테크윙의 저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가는 56,500원이고요. 자, 56,500원의 자리는 여기 앞에서는 한번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빨리 빠졌죠. 윗꼬리가 좀 달릴 겁니다. 요 구간에서는 그쵸,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요 구간을 한번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48,500원 구간도 지지선을 깨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도가 꽤나 강할 수 있습니다. 이 48,500원 1차 보시고요. 그리고 최종은 56,500원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우스라는 종목이고요. 현재가는 12,650원이고 저항가는 16,4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번에 신규 장비를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잭팟이 터진 거죠. 세정 장비인데요. 또 HBM용 세정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이 신규 장비 요거에만 거의 1,000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그죠? 여기서 실감이 가고, 아톰과 세턴이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리니까 지금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늘어나는 HBM 시장에 완전히 직격탄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이슈가 떴습니다. 오늘 이슈고요. 미국의 펄스포지와 포토닉 디본딩 장비를 같이 개발하기로 했어요. 차세대 HBM을 겨냥한 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딩 기술이라는 것은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어주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만큼 세정 장비에 민감하겠죠. 그래서 이 제우스의 이 최신 또 세정 장비가 팔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후에 뭐 다른 기업들과도 추가적인 수주 계약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진출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제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의 일봉이고요. 보면요, 요것도 많이 떨어졌죠. 뭐 월요일에 이렇게 박살이 나버린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보면은 오늘 주가가 11%나 올라왔고 앞에 있는 이 음봉을 꽤나 많이 먹어줬어요. 이때 완전히 공포감으로 휩싸인 하루였죠. 장 초반부터 쭉 이때 매수했으면 어때요? 지금 가격이 왔으면 당연히 물량을 던지겠죠. 원금 정도로 회복하고 나갔을 것이다. 공포감이 강한 구간이었으니까 매도가 그만큼 강하게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윗꼬리가 굉장히 짧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 윗꼬리보다는 공포감이 강했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 그쵸, 개인이나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오늘 이 음봉을 터치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물량을 기관이 싹 다 담았죠. 기타 법인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되고 이렇게 교환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법인 쪽에서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제우스의 매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개발 협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넣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우선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급락을 소화하는 이 매수가 빠르면 이후에 주가 상승 또한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도 완전히 급락을 빠르게 소화해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훨씬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매도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제우스는 40만이 나왔고 매수가 35만이 나왔어요. 매수가 적죠? 근데 주가는 8%가 올랐기 때문에 요것도 이 자리서 지금 담고 있는 매수가 엄청 세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분봉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가 피봇 2차 저항선이라고 해서 매도가 많이 걸리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장 초반에 이렇게 완전히 스무스하게 돌파가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와도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계속 담는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나오는 만큼 그냥 물량을 담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를 또 한 번에 돌파해버리는 매수도 힘이 강하고요. 어쨌든 간에 매수가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갭 하락이 나왔고 최저점까지 쭉 빠지는 자리였는데 요 하락분을 짧게 소화를 다 했다라고 봐요. 요 하방을 이렇게 소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 끝날 때까지 지루함을 유도시키면서 이 잔여 매물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특히나 요 자리를 팍 뚫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제우스 봤고요. 저항가는 16,400원입니다. 16,400원의 자리는 저기 위에 있는 요 구간에서는 매도가 꽤나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꽤나 높죠. 지금 대비해서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녀석이라서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보려면 앞에 있는 14,600원 요 구간에서 1차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워트입니다. 워트의 현재가는 12,400원이고요. 저항가는 15,100원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 우선은 이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있죠. 오스틴 공장에 THC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일러시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만들고 있죠. 요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공장입니까? 추가적인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다. 왜냐면은 고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테일러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THC 장비를 도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또 이 장비를 공급받으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공급사를 찾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 워트의 THC를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게 또 수혜를 꽤나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THC 장비가 뭐냐면은 반도체의 초정밀 온습도를 제어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HBM이라는 게 뭐 수율이 1% 올라가냐 마냐에 따라서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후공정이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뭐 이런 제어 장비, 온습도 제어 장비, 세정 장비 이런 게 중요한 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트를 보겠습니다. 워트 일봉이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선 오늘 갭이 떴고요. 여기를 돌파시키면서 갭 상승을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저는 의도적인 상승이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만들었었던 이 지지선을 탁 깨지면서 그쵸? 여기서 쭉 빠졌죠, 월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강한 매물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뚫었습니까? 갭 상승으로 뚫었죠. 그쵸? 이 가격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매도가 나올 것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면은 윗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음봉도 소화를 해줬죠. 연속적으로 바닥을 2번 돌파를 한 거예요, 이 양봉이. 그러니까 요 캔들에서의 주가 상승 확률은 정말로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도 그래요. 바닥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때 항상 여러 개의 캔들을 소화하는 이런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었어요. 여기도 그렇죠. 보면은 급락이 연속적으로 나왔었던 구간을 윗꼬리가 타다닥 터치를 다 했죠. 얘가 1차, 2차, 3차를 소화를 다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한 번 더 물량 체크해 줍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없죠. 물량 없구나 띄워버리는 거예요. 요건에서 이제 상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줄여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막히겠죠. 윗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만큼 힘을 받은 자리라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워트의 10분봉입니다. 워트의 10분봉이 그쵸, 아까 말씀드렸었던 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분봉으로 딱 이제 쉽게 나타내줬죠. 이게 피봇 2차 저항선이고, 여기를 뚫으면서 갭 상승시켰고 쭉 올라가면서 이런 주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당연히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죠.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매수가 적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매수의 힘이 강하니까. 그렇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항상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짧게 봤습니다. 자, 저항가는 15,100원입니다. 자, 15,100원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자리예요. 여기 앞자리는 위험하죠. 가더라도 여기 소화하고 갈 거라서 그래도 뭐 20% 넘는 수준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기 최종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보시려면 여기겠죠. 음봉의 종가 자리, 요 자리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700원을 1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워트, 그리고 제우스, 테크윈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CDMO도 좋고요. 뭐 반도체도 좋고, 결국에는 제조 관련해서, 생산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또 고용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트럼프의 지금 정책 방향성 자체도 제조업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슬슬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장기로도 끌고 가기 좋은 그런 테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가지 종목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텔레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해요. 깔리신 분들께서는. 자, 그리고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 설명창에 제가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열기가 뜨거든요. 열기 누르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고, 텔레그램 없다면은 요거를 1차로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 1차로 하시고요. 이거 누르면요, 자, 이렇게 뜨죠. 이거 2번으로 해주시고, 다운 됐다면은 다시 뒤로 가게 해서 뷰인 텔레그램 요것만 누르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비추드리는 게 뭐냐면은 매번 켜야 되고요. 그쵸? 인터넷을 켜야 되고, 그냥 어플 켜놓고 한편에 켜두면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거는 웹페이지 뜰 때마다 뭐 링크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다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나는 그냥 눈팅만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내일도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